메이플라이크입니다. 오늘은 가을 겨울에 들기 좋은 따뜻한 느낌의 숄더백을 만들어 볼 텐데요. 추운 날씨에 외투의 크로스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투웨이로 만들어 봤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스타 스티치로 핸들을 길게 떠서 가방 전체를 둘러줬더니 탄탄하면서도 그 자체로 포인트가 되는 그런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는 지퍼를 달아줘서 한결 더 편하고 실용적인 가방이 되게끔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인램 술 3볼과 배색 실 1볼, 그리고 투톤 느낌을 주면서 좀 더 탄탄함을 더해줄 코튼 실. 이 코튼 실은 1볼로는 조금 부족하고 2볼은 실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실 1볼을 반으로 소분해서 패키지를 구성했어요. 오프닝 3개와 25cm 지퍼 하나, 또 솔트레지 가죽 라벨이 패키지에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솔트레지 가죽 라벨은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 패키지에는 선물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5mm 8호 바늘과 단수링, 돗바늘,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또 지퍼 달 때 필요한 실과 바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방 바닥뜨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실 2볼을 가지고 와서 각각 한 줄씩 뽑아 2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코튼 실 1줄도 가지고 와서 3개의 줄을 잡고 함께 뜰 거예요. 바늘을 실 뒤에서 한 바퀴 돌려주고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슬 25개를 떠주세요. 이때 조금 더 크게 뜨고 싶으시다면 2코 정도 늘려서 27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사슬 25개를 뜨고 나면 약 19cm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짧은 뜨기로 타원형 바닥을 완성해 볼 텐데요. 타원형 뜨기는 가방 바닥으로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바닥뜨기를 스킵하시고 4단까지 떠오시면 되고요. 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자, 타원형 뜨기는 원형 뜨기와 코늘림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요. 이 원을 반으로 쪼개서 옆으로 쭉 늘렸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양 끝코에서만 코늘림을 해서 반원을 뜨고 그 반원 사이에는 코늘림 없이 그대로 쭉 한 코씩만 떠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단에서는 양쪽 끝에 있는 사슬코에 각각 짧은 뜨기를 3번씩 떠서 사슬 1코를 3코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2단에서는 3개의 코에 각각 짧은 뜨기 2번씩 떠줘서 오른쪽에 6코, 왼쪽에 6코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각 단마다 반원 부분에는 3코씩 늘려주면 되는데요. 1단에서는 3코, 2단에서는 6코, 3단에서는 9코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4단에서는 9코에 3코를 더해서 총 12코를 양쪽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간단하게 공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1단에서는 사슬 하나가 3코로 늘어났으니 1 곱하기 3 해서 3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2단에서는 2 곱하기 3 해서 6코가 만들어지고 3단에서는 3 곱하기 3 해서 9코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4단에서는 4 곱하기 3이니까 12코, 이렇게 5단, 6단, 7단 똑같은 방식으로 코를 늘려가면 됩니다.
그럼 10단에서는 양쪽에 몇 코가 만들어질까요? 네, 10 곱하기 3 해서 양쪽에 30코씩 만들어지겠죠. 이제 1단부터 함께 떠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코를 뜰 때는 항상 기둥사슬을 올려줘야 하는데요. 짧은뜨기의 기둥은 사슬 하나예요. 그래서 기둥사슬 하나를 먼저 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슬코인 25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 짧은뜨기를 2번 먼저 떠줍니다. 물론 처음부터 짧은뜨기 3번을 하셔도 되지만 빼뜨기 코의 위치를 옆선으로 놓기 위해서 짧은뜨기 2번만 먼저 떠주고 나머지 하나는 마지막에 떠주도록 합시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첫 코에는 항상 마커를 해주세요. 이제 반대편의 끝코 앞까지 쭉 짧은뜨기 한 번씩 떠주세요. 이 코가 끝코고 왼쪽엔 매듭입니다. 이 매듭을 마지막 코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끝코에는 짧은뜨기를 2번 더 떠줘서 총 3개의 코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뒷꼬리 실을 함께 떠서 실 정리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 3코가 반원이 될 텐데요. 코늘림 위치를 실수하지 않도록 반원 시작되는 코에 마커를 해둡시다. 이제 다음 끝코가 나올 때까지 쭉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반대편에 짧은뜨기 했던 자리 이 구멍에 바로 바늘을 넣어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코가 나왔죠. 처음에 짧은뜨기 2번 했던 이 자리에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주고 마커해둔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반원이 될 3개의 코는 노란색 동그라미고요. 분홍색 동그라미는 빼뜨기 코로 하나의 코로 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도 반원이 시작되는 코에 마커를 해둡시다. 1단 완성입니다. 2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총 코수가 52코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2단 시작합니다. 2단부터는 중간 부분은 똑같이 짧은뜨기 한 번씩 뜨면 되니까 생략하고 반원 부분만 설명드리면서 함께 떠보도록 합시다. 기둥사슬 하나 떠주고 첫 코에 짧은뜨기 2번을 떠줍니다. 여기가 첫 코니까 마커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코도 반원 3코 중에 한 코니까 짧은뜨기 2번을 떠줍니다. 이렇게 4코를 떠줬고
나머지 두 코는 마지막에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커까지 쭉 짧은뜨기를 해옵니다. 다시 반원 3코가 나왔죠. 이 반원 3코에는 각각 짧은뜨기 2번씩 떠줍니다. 두 번째 코에도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코에도 하나, 둘, 이렇게 6개의 짧은뜨기를 떠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커를 해주세요. 다시 한 코씩 쭉 떠주고요. 마지막 마커에 든 코에 짧은뜨기 2번을 떠줍니다. 역시 반원 시작 코에 마커를 해둡니다. 자, 이 코는 빼뜨기 코, 기둥사슬 첫 코죠. 이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고 2단을 마무리합니다. 이 단의 총 코수는 58코가 나옵니다. 이제 3단입니다. 3단에서는 2단에서 만든 6코를 두 코마다 코늘림 한 번씩 해서 총 9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코늘림은 한 코를 두 코로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한 코에 2번 바늘을 넣어 뜨게 되면 기둥 모양이 V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늘림을 일반적으로 V라고 표기하게 되는데요. 이번 3단에서는 V1을 3세트 진행해서 총 9코를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먼저 기둥사슬 하나 떠주고 첫 코에 짧은뜨기를 2번 떠줍니다. 첫 코에 마커를 해주고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1번. 자, V1을 진행했죠. 그 다음 코에는 다시 V 그리고 1 짧은뜨기 1번. 이렇게 V1을 진행해서 총 6코를 만들었고요. 쭉 뜨고 나서 마지막에 두 코에는 다시 V1을 해서 3코를 더 만들어 줄 겁니다. 다시 쭉 떠서 타원 부분이 나오면 V1을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총 9코를 떠줬고요. 쭉 떠서 마지막 남은 두 코에도 V1을 진행하고 3단을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3단을 완성하셨으면 3단의 총 코수가 64코가 나왔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단 들어가 봅시다. 4단에서는 3단에서 만든 9코를 12코로 늘려줄 거예요. 그러면 3코마다 1코씩 늘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늘림 1번, 짧은뜨기 하나를 해줄 텐데요. 3단에서 V1 순서대로 늘려줬으니까 4단에서는 V1가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하나 V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코늘림 위치를 바꿔주는 이유는 앞단에서 V를 했던 부분에
다시 코늘림 V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 도드라지면서 단이 올라갈수록 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마다 V가 겹치지 않게 분산시켜주면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떠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둥사슬 하나 떠주고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떠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고 이제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번을 떠서 V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코에 하나하나 V를 떠서 총 4코를 만들어 줬습니다. 다음 세 코에도 하나하나 V를 한 세트 떠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두 번, V. 이렇게 하나하나 V를 두 세트 만들어 줬고요. 마지막에 하나하나 V를 한 세트 더 떠주면 4단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쭉 떠서 반대편 타원 부분에도 하나하나 V를 3세트 떠주면 되겠죠. 설명드린 대로 4단을 완성해 오세요. 사단 완성입니다. 가방 바닥은 완성이 됐고요. 자, 4단까지 26cm 정도가 나왔고 전체 코수는 70코니까 몸통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전체 코가 70코가 맞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첫 코는 빼뜨기 했던 여기 이 코가 첫 코죠. 쭉 코수를 세고 마지막 코는 여기죠. 빼뜨기 코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제 가방 몸통으로 들어갑시다. 이 가방은 테두리에 스타 스티치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방 본체는 최대한 심플하게 떠야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아주 뜨기도 쉽고 다 떴을 때 깔끔하고 고급져 보이는 모스뜨기를 해줬어요. 이 모스뜨기는 아주 간단하니까 1단과 2단의 시작 부분만 보여드리면 더 설명드릴 거 없이 쭉 끝까지 떠오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둥사슬 하나 떠주고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첫 코에 마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사슬 하나, 두 번째 코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모스뜨기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코 건너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쭉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코에는 사슬 하나로 끝나게 되고 이건 빼뜨기 코, 기둥사슬 첫 코죠. 이 첫 코에 빼뜨기를 해서 1단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2단을 떠봅시다. 2단은 1단과 교차 무늬가 나오게 떠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1단에서는 첫 코가 짧은뜨기로 시작했으니까 2단에서의 첫 코 자리에는 사슬 하나가 와야 돼요. 그런데 각 단마다 첫 코는 기둥사슬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둥사슬 하나를 먼저 떠주고 바로 사슬 하나를 떠줍니다. 이 사슬 하나가 2단에서는 첫 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코는 1단에서 뜬 사슬 구멍에 바늘을 넣어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사슬 하나 하고 다시 사슬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여기 첫 코 사슬에도 마커를 해둡시다.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쭉 끝까지 떠오세요. 이제 마지막 코는 1단에서 사슬로 끝났으니까 2단에서는 사슬 구멍에 짧은뜨기를 떠주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커 해둔 이 사슬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2단 완성했는데요. 이제 3단부터는 쭉 끝까지 1단과 2단을 반복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총 25단까지 올려 떴는데요. 한 20단까지 뜨고 나면 램스 울실이 다 소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실 한 볼을 연결해서 떠야 되는데요. 다시 두 볼을 연결해서 더 높게 뜨셔도 되지만 샘플 사이즈 정도라면 한 볼에서 두 줄을 뽑아 이어 뜨셔도 충분합니다. 자, 실 연결은 매직 노트 방법으로 두 줄을 각각 연결해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실 중앙에서 한 줄을 뽑아 오고요. 나머지 한 줄은 바깥쪽에서 가져올 겁니다. 새롭게 연결할 실을 왼쪽에 잡고 오른쪽에는 뜨고 있던 실의 한 가닥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둘 중 어느 실이든 상관없지만 위로 올린 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위에 올린 실을 그대로 감아 올려주고 감아 돌린 그 실을 다시 나머지 실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감아 돌려서 묶어주세요. 그러면 꼬리실을 바짝 잘라도 잘 풀리지 않는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바깥쪽 실을 가져오고 남아있는 나머지 한 줄도 가져오세요. 둘 중 한 줄을 나머지 실 위로 올려주고 감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감아 올린 실을 다시 나머지 실 위로 올려 감아 돌려 묶어주세요. 자, 이제 실 연결을 했으니까 다시 이 실 한 볼이 다 소진될 때까지 또는 원하시는 높이만큼 떠서 가방을 완성해 오세요. 저는 25단까지 떴고요. 가로가 24cm 정도 나오고 높이는 약 20cm 정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27코로 시작하신 분들은 가로가 조금 더 크게 나오겠죠. 자, 이제 스타 스티치 핸들을 떠볼 텐데요. 가방 옆면을 쭉 둘러줄 거기 때문에 끈을 길게 떠주도록 할 거예요. 자, 완성한 가방을 가지고 와서 가방 옆면과 밑면의 길이를 재볼게요. 약 64cm 정도가 나왔고 끈의 길이는 약 50cm 정도가 나오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시작 사슬의 길이가 약 110cm 정도 나오게 떠주도록 합시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닫은 가방은 일단 실을 잘라서 한켠에 두고요. 배색 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안과 밖에서 각각 실을 뽑아 두 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코튼 실 한 줄도 가져와서 세 줄을 잡고 뜹니다. 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연결할 때 쓸 실을 한 60cm 정도 남겨주세요. 매듭을 지어주고 사슬을 뜨는데 이때 사슬은 딱 맞게 몇 코다 이렇게 뜨지 마시고 그냥 대충 길이 120cm 정도 나오게 넉넉하게 떠주세요. 왜냐면 남는 실은 풀어내면 되지만 실컷 떴는데 코가 모자르면 정말 안 되잖아요. 나중에 남은 사슬은 반대로 쭉 한 번에 풀어내는 방법도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넉넉하게 떠주세요. 이제 스타 스티치를 뜰 건데요. 보통 스타 스티치는 바늘에 6개 고리를 만들어 뜨는데 여기서는 좀 더 쉽게 뜰 수 있게 바늘에 5개의 고리를 걸어 간단 버전으로 떠줄 겁니다. 이렇게 떠보니까 실이 도톰해서 5개 고리만으로도 충분히 예쁜 무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슬의 뒷산에 바늘을 걸어 고리를 만들 건데요. 사슬을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뒤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가 사슬코의 뒷산입니다. 여기 뒷산에 바늘을 넣어서 5개의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슬의 뒷산을 찾습니다. 이 뒷산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쭉 빼내오고 그 빼내온 고리를 오른손 검지로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슬의 뒷산에 바늘을 넣어 실을 빼내오고 오른쪽 검지로 그 고리를 잡아줍니다. 다음 네 번째 뒷산에도 쭉 이렇게 4개 고리 걸렸고 이제 5번째 자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바늘에 5개 고리가 걸렸죠. 이때 실을 한 번에 통과시켜 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늘의 코가 아래를 향하게 두고 실을 빼야 실 걸림 없이 잘 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 사슬 하나를 더 떠주세요. 자, 다음 두 번째부터는 처음에 모아뜨기 한 이 동그란 원에 바늘을 넣어 실을 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리는 원래 여기에서도 코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는 생략하고 처음에 코에서 마지막으로 떴던 이 코에 바늘을 넣어 실을 빼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처음 떠준 스타 스티치에서 코를 걸어 만들어 준 거고요. 다음 두 코는 새로운 사슬의 뒷산을 찾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5개의 고리가 만들어졌으면 실 걸어 빼고 사슬 하나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스타 스티치. 이렇게 스타 스티치 무늬는 두 코로 만들어지고 윗부분은 다음 단에서 완성해 주게 됩니다. 다시 똑같이 떠봅시다. 동그라미에 넣어 실을 빼내고 다음
여기 두 번째, 그리고 새로운 사슬의 뒷선에서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고리가 5개가 만들어지면 실걸어 빼내고 사슬 하나. 자, 이 스타 스티치는 끈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너무 느슨하게 뜨지 마시고 조금 탄탄하게 떠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길이만큼 쭉 떠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cm 정도 떠줬고요. 스타 스티치 무늬는 65개 정도가 떠졌습니다. 이제 2단을 떠줄 텐데요. 1단의 마지막 이 사슬은 긴뜨기로 대체를 해줍시다. 왜냐하면 그냥 사슬만 뜨고 2단을 뜨게 되면 이 동그란 부분에 구멍이 커져서 코가 빠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메워줄 수 있게 마지막 코에 긴뜨기를 떠주는 겁니다. 이제 사슬 하나 해주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제 2단을 떠줄 텐데요. 보통 6곳 스타 스티치를 뜰 때는 2단에서 긴뜨기를 뜨게 되는데 여기서는 짧은뜨기를 떠서 마무리할 겁니다. 자,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구멍 있죠? 여기에 짧은뜨기를 2번 시켜줍니다. 여기 짧은뜨기 하나, 둘. 이렇게 2코를 뜨고 나면 뒤쪽에 스타 스티치 완전체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 5개 고리가 모여 있는 이 동그란 구멍, 이 구멍을 잘 찾아서 짧은뜨기 2번씩 쭉 완성해 오세요. 이제 마지막 구멍입니다.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2번을 떠주고 첫 사슬 여기죠. 여기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스타 스티치 핸들 완성입니다. 여기도 처음 했던 것처럼 실을 60cm 정도 남겨주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가방 옆면에 핸들을 달아주기 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잡아당겨줘서 미리 편물을 조금 늘려주세요. 그런 후에 길이를 재어보면 약 108cm 정도가 나옵니다. 이 길이는 개인마다 손땀차가 있으니까 조금씩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남아있는 사슬들을 풀어서 정리해 줍시다. 먼저 매듭을 살살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 하나가 보이시죠? 이 고리에서 실이 빠지는 쪽을 잡아당겨 실을 빼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고리가 나올 거예요. 이때는 이 고리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 고리 사이로 보이는 꼬리실, 이 꼬리실을 앞으로 당겨서 빼내줍니다. 그런 다음 꼬리실을 잡고 쭉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한 번에 사슬이 풀어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먼저 매듭을 풀어주고 첫 번째 보이는 고리를 빼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리에서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꼬리실을 빼내줍니다. 그리고 꼬리실을 잡아당겨주면 한 번에 쭉 풀어집니다. 이제 핸들을 달아줍시다. 여기서 스타 스티치 무늬가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방금 사슬을 풀어줬던 이 꼬리실이 오른쪽 위로 가게 놓으면 이쪽이 앞면이에요. 처음 5개 고리를 모아 떴던 그 면이 앞면이 되고 짧은뜨기는 뒤로 돌려 떴기 때문에 뒷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앞면의 무늬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완성해 둔 가방에 꼬리실을 정리해 주세요. 이제 핸들을 달아줍시다. 가방을 바르게 펴놓고 가방 둘레에 핸들끈을 쭉 둘러주세요. 이때 오른쪽과 왼쪽의 끈 길이를 약 3대1 비율로 놓아주세요. 그런 다음 코튼실 80cm 정도를 잘라서 돗바늘에 끼우고 가방끈이 흔들리지 않게 시침질해 주세요. 이때 가방이 좌우로 틀어지지 않게 잘 펴가며 바느질해 줍니다. 이 시침실은 나중에 빼줄 거니까 매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정만 하면 되니까 듬성듬성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방을 뒤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시침질하지 않은 뒷면부터 바느질 해줄 거예요. 이제 코튼실을 약 2m 정도 잘라서 돗바늘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에 실을 연결하고 한번 묶어 고정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 스타 스티치 무늬의 가장자리를 따라 쭉 바느질 해줍니다. 쭉 테두리를 따라 바느질한 후 마지막 남은 실은 일단 그냥 두고 나중에 정리해 주도록 합시다. 이제 다시 가방을 돌려서 처음에 시침질해 둔 실을 풀어가면서 바느질해 줄 거예요. 자, 2m 정도의 코튼실을 돗바늘에 연결해 주고 뒷면과 똑같이 쭉 바느질해 주세요. 시작 부분에 매듭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남아있는 꼬리실을 바느질 해주면서 정리해 주세요. 여기도 아까 남겨둔 꼬리실과 서로 묶어주면서 실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오프닝을 달아줍시다. 돗바늘에 남겨뒀던 꼬리실을 연결해주고 이렇게 끝을 정리를 좀 해주세요.
실을 오른쪽으로 옮겨준 다음 오프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잡고 감침질 해줍니다. 되도록이면 오프닝 위에 실이 가지런하게 놓일 수 있게 열을 맞춰서 떠주세요. 그리고 남은 꼬리실은 이렇게 감춰주며 정리해줍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오프닝을 달아주세요. 이제 지퍼를 달아줍시다. 지퍼는 개개인의 가방 매는 위치에 따라서 앞뒤가 달라지니까 어느 면을 앞으로 둘 건지 정해보세요. 저는 왼쪽 어깨에 가방을 매는 걸로 지퍼를 달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퍼의 머리가 가방 양 끝에 정중앙에 올 수 있게 달아줘야 가방 틀어짐이 없어요. 먼저 지퍼를 열어서 지퍼의 끝머리가 가방 옆면에 오게 둔 다음 지퍼의 이 이빨 부분이 편물 윗부분과 같은 높이에 위치하게 놔주세요. 그런 다음 시침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귀 얇은 바늘에 실을 연결하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제 지퍼 시작 부분의 천을 약간 밑으로 내려주면서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 바느질 해주세요. 이렇게 한 면을 다 달아주고 나서 가방 옆면이 나오면 지퍼를 닫아주고 지퍼 전체를 가방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 지퍼 위치가 앞면과 뒷면이 틀어지지 않게 시침핀을 수직으로 꽂아줍니다. 그리고 지퍼를 살살 열어주고 열린 끝부분부터 다시 바느질 해줍니다. 끝부분에 맞닿은 천 부분도 함께 집어주면서 실 정리를 해주세요. 자, 가방 완성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오프닝을 서로 연결하면 가방끈이 조금 틀어지게 되니까
중간에 오프닝 하나를 더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이 오프닝에 가죽끈을 연결해서 달면 크로스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아주 실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지퍼 머리 부분에 선물로 드린 솔트레지 가죽 라벨을 달아줍시다. 그러면 지퍼 고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줄 수도 있고 또 고급진 장식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